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토끼띠에 해당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돈복이 터질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거 단순히 옷 색깔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토끼띠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토끼띠는 12지지주 중 네 번째로 평화, 장수,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지죠. 토끼는 기민하고 온화한 동물로 토끼띠 사람들은 대개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끼띠의 특성과 잘 맞는 색깔이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어떤 색깔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상승시킬지 알아보기 전에 토끼띠의 상징적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토끼띠는 평화롭고 장수하며 번영을 상징해요. 토끼처럼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진 토끼띠 분들은 사회적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들이 가진 성격이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결단력이 부족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적 특징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소개할 색깔을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럼 이제 색깔에 앞서 토끼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끼띠 여러분, 아마도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토끼띠에게 가장 어울리는 꽃 중 하나는 모란입니다. 모란은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꽃으로 예로부터 부귀영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죠. 이 꽃을 집이나 사무실에 두면 토끼띠의 운을 크게 북돋을 수 있어요. 특히 모란 꽃을 남쪽 창문 근처에 두는 것이 좋은데,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행운의 꽃은 연꽃입니다. 연꽃은 청정과 평화를 상징하며 토끼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연꽃을 두고 명상하거나 연꽃 그림을 방에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침실이나 거실에 연꽃을 배치하면 토끼띠의 내적 안정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보석입니다.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보석은 옥입니다. 옥은 안정과 보호를 상징하며 토끼띠에게 강한 보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옥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집안에 옥 장식을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옥 반지를 착용하는 것은 보호와 행운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죠. 또한 옥은 마음의 평정을 도와주는 힘이 있어 토끼띠의 불안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의 행운의 보석은 진주입니다. 진주는 순수와 지혜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토끼띠의 내적 성장을 돕습니다. 진주 목걸이나 팔찌를 착용하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꼭 활용해 보세요. 집안에는 진주로 장식된 소품을 두어도 좋습니다. 특히 서재나 공부방에 두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행운을 가져다 주는 동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동물은 사슴입니다. 사슴은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며 토끼띠의 장수운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슴 모양의 장식품을 집안에 두거나 사슴을 그린 그림을 거실에 걸어두면 장수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토끼띠 분들께는 사슴 장식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행운의 동물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동물로 토끼띠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둘기 모양의 장식이나 그림을 집에 두면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가정 내 화합을 돕는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께는 비둘기 장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비둘기 모양의 펜던트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토끼띠에게 좋은 방향과 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토끼띠에게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방향은 동쪽과 남동쪽입니다. 집안의 가구 배치를 이 방향에 맞추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침대나 책상 혹은 중요한 물건을 동쪽이나 남동쪽에 배치해 보세요. 또한 여행을 계획할 때도 이 방향을 선택하면 행운이 따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토끼띠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로는 월요일과 금요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결정을 내릴 때는 이 두 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서류에 서명해야 할 때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행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제 토끼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옷 색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끼띠에게 추천드리는 색상 중 하나는 하늘색입니다. 하늘색은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며 토끼띠의 불안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하늘색 옷을 입어보세요. 하늘색은 토끼띠의 섬세함을 부각시키고 내면의 안정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의 추천 색상은 연녹색입니다. 연녹색은 성장과 조화를 상징하며 토끼띠의 발전을 도와줍니다. 특히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나 프로젝트가 있을 때 연녹색 옷을 입으면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흰색도 토끼띠에게 좋은 색상입니다. 흰색은 순수와 새 출발을 상징하며 토끼띠의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흰색 옷을 입고 도전해 보세요. 흰색은 여러분의 결정을 명확하게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스텔 톤을 추천드립니다. 파스텔 톤은 부드러움과 안정감을 주는 색상으로 토끼띠의 성격과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파스텔 톤의 옷을 자주 입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친근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토끼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토끼띠에게 특히 좋은 숫자는 3, 4, 9입니다. 3은 창의성과 표현력을 상징하는 숫자로 토끼띠의 사회적 성취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3과 관련된 날짜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4는 안정과 균형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토끼띠에게 내적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집 주소나 전화번호에 4가 들어가면 좋다고 하죠. 특히 집을 구할 때 이 숫자가 포함된 주소를 선택하면 토끼띠의 안정된 삶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9는 지혜와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토끼띠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9와 관련된 숫자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9가 포함된 날짜나 시간을 선택해 보세요. 이 숫자는 여러분의 결정을 더욱 지혜롭고 완성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숫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집 주소, 전화번호, 중요한 날짜 선택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나 집 주소를 선택할 때 이 행운의 숫자들이 들어간 번호를 선택하면 그만큼 행운이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중요한 계약서 작성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숫자들을 포함한 날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특정 숫자를 이용한 명상이나 기도법도 있는데 이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토끼띠의 육해살 기운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끼띠 여러분께는 이 내용이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육해살 기운은 사람의 삶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육해살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육해살은 전통적인 명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사람이 특정한 시기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장애를 의미합니다. 육해라는 단어 자체는 6가지 해로움, 즉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며 살은 이런 어려움이 사람에게 미치는 기운을 뜻합니다. 육해살은 주로 사람의 운명 주기나 사주에서 나타나며 특정 시기에 이러한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왜 토끼띠가 육해살 기운을 받는 걸까요? 이는 토끼띠의 특유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토끼띠는 온화하고 섬세하며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성향이 때로는 육해살 기운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외부의 변화나 갑작스러운 사건에 민감한 토끼띠는 육해살 기운이 나타날 때 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해살 기운은 특정 시기에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토끼띠는 매년의 운세나 특정 달의 운세에서 이러한 기운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 주의해야 할 점은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육해살 시기에 이러한 일을 진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맺는 일은 당장의 이익보다도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육해살 기운이 작용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결과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나 집을 새로 구하는 일 역시 이 시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인데 육해살 기운이 작용할 때의 결정은 안정감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나 새로운 집을 구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육해살 시기를 피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육해살 기운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육해살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에는 중요하고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계약이나 이사 외에도 결혼, 사업 시작, 큰 투자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육해살 시기에 내린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육해살을 피하기 위한 특별한 의식이나 기도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간단한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토끼띠는 감정적으로 민감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 내면의 불안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특정 신성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는 것도 육해살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고 육해살 기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육해살 시기 동안의 건강관리법도 중요한데요.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육해살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통해 몸을 풀어주고 자기 전에 명상이나 독서를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육해살 시기에 닥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육해살 시기 동안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쉽게 불안해지거나 걱정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을 멈추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시기 동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육해살 기운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갈등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긴다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억지로 피하려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해살 기운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방법도 알아봅시다. 육해살은 우리의 삶에 도전과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오히려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나 학습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육해살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육해살 기운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토끼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육해살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통해 더욱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더 큰 성공과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이번엔 토끼띠의 나이별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어떤 운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토끼띠의 어린 시절은 성격 형성기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토끼띠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안정된 성격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토끼띠 아이들은 섬세하고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요. 또한 학교 생활에서의 또래 관계도 중요한데요. 친구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토끼띠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자신감을 키우고 학습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평생 동안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기는 토끼띠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직업 선택과 초기 커리어가 큰 역할을 하죠. 토끼띠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한 직업 선택이 필요합니다. 토끼띠는 섬세하고 타인과의 협력에 강한 면모를 보이므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력이 약한 부분은 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히 숙고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인간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 연애, 결혼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토끼띠는 평화를 사랑하는 성향이 강해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과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의 관계에서 작은 오해를 풀기 위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청년기는 도전과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가 있을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중년기에 접어들면 커리어와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이 시기는 이전에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감을 찾는 시기입니다. 특히 토끼띠는 협력과 조화에 강한 성향이 있어 팀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장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신중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테크나 투자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중요성도 이 시기에 더욱 부각됩니다. 가족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띠는 가족 간의 조화와 화합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어 가정 내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년기에는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는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며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재정적인 준비는 물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혜와 조언의 역할이 큽니다. 가족과 사회에서의 역할이 변화하는 시기이지만 그 가치 역시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족에게 지혜를 나누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멘토링 활동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계획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친구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토끼띠의 인생을 보다 긍정적으로 살기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부드럽고 섬세하며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성향을 극대화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만의 장점을 활용하여 커리어와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팀워크가 중요한 직장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토끼띠의 경우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결단력이 부족한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성향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꾸준한 자기 성찰과 훈련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스스로를 믿고 과감히 나아가는 훈련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결정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삶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토끼띠는 성실하고 계획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장점을 살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토끼띠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띠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잘 계획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토끼띠로서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을 극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서 이 좋은 내용을 많은 분들과 나누어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토끼띠에 해당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돈복이 터질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거 단순히 옷 색깔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토끼띠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토끼띠는 12지지주 중 네 번째로 평화, 장수,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지죠. 토끼는 기민하고 온화한 동물로 토끼띠 사람들은 대개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끼띠의 특성과 잘 맞는 색깔이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어떤 색깔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상승시킬지 알아보기 전에 토끼띠의 상징적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토끼띠는 평화롭고 장수하며 번영을 상징해요. 토끼처럼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진 토끼띠 분들은 사회적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들이 가진 성격이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결단력이 부족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적 특징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소개할 색깔을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럼 이제 색깔에 앞서 토끼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끼띠 여러분, 아마도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토끼띠에게 가장 어울리는 꽃 중 하나는 모란입니다. 모란은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꽃으로 예로부터 부귀영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죠. 이 꽃을 집이나 사무실에 두면 토끼띠의 운을 크게 북돋울 수 있어요. 특히 모란 꽃을 남쪽 창문 근처에 두는 것이 좋은데,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행운의 꽃은 연꽃입니다. 연꽃은 청정과 평화를 상징하며 토끼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연꽃을 두고 명상하거나 연꽃 그림을 방에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침실이나 거실에 연꽃을 배치하면 토끼띠의 내적 안정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보석입니다.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보석은 옥입니다. 옥은 안정과 보호를 상징하며 토끼띠에게 강한 보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옥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집안에 옥 장식을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옥 반지를 착용하는 것은
보호와 행운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죠. 또한 옥은 마음의 평정을 도와주는 힘이 있어 토끼띠의 불안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의 행운의 보석은 진주입니다. 진주는 순수와 지혜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토끼띠의 내적 성장을 돕습니다. 진주 목걸이나 팔찌를 착용하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꼭 활용해 보세요. 집안에는 진주로 장식된 소품을 두어도 좋습니다. 특히 서재나 공부방에 두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행운을 가져다 주는 동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동물은 사슴입니다. 사슴은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며 토끼띠의 장수운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슴 모양의 장식품을 집안에 두거나 사슴을 그린 그림을 거실에 걸어두면 장수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토끼띠 분들께는 사슴 장식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행운의 동물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동물로 토끼띠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둘기 모양의 장식이나 그림을 집에 두면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가정 내 화합을 돕는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께는 비둘기 장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비둘기 모양의 펜던트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토끼띠에게 좋은 방향과 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토끼띠에게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방향은 동쪽과 남동쪽입니다. 집안의 가구 배치를 이 방향에 맞추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침대나 책상 혹은 중요한 물건을 동쪽이나 남동쪽에 배치해 보세요. 또한 여행을 계획할 때도 이 방향을 선택하면 행운이 따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토끼띠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로는 월요일과 금요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결정을 내릴 때는 이 두 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서류에 서명해야 할 때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행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제 토끼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옷 색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끼띠에게 추천드리는 색상 중 하나는 하늘색입니다. 하늘색은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며 토끼띠의 불안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하늘색 옷을 입어보세요. 하늘색은 토끼띠의 섬세함을 부각시키고 내면의 안정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의 추천 색상은 연녹색입니다. 연녹색은 성장과 조화를 상징하며 토끼띠의 발전을 도와줍니다. 특히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나 프로젝트가 있을 때 연녹색 옷을 입으면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흰색도 토끼띠에게 좋은 색상입니다. 흰색은 순수와 새 출발을 상징하며 토끼띠의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흰색 옷을 입고 도전해 보세요. 흰색은 여러분의 결정을 명확하게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스텔 톤을 추천드립니다. 파스텔 톤은 부드러움과 안정감을 주는 색상으로 토끼띠의 성격과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파스텔 톤의 옷을 자주 입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친근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토끼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토끼띠에게 특히 좋은 숫자는 3, 4, 9입니다. 3은 창의성과 표현력을 상징하는 숫자로
토끼띠의 사회적 성취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삶과 관련된 날짜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4는 안정과 균형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토끼띠에게 내적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집 주소나 전화번호에 4가 들어가면 좋다고 하죠. 특히 집을 구할 때 이 숫자가 포함된 주소를 선택하면 토끼띠의 안정된 삶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9는 지혜와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토끼띠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9와 관련된 숫자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9가 포함된 날짜나 시간을 선택해 보세요. 이 숫자는 여러분의 결정을 더욱 지혜롭고 완성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숫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집 주소, 전화번호, 중요한 날짜 선택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나 집 주소를 선택할 때 이 행운의 숫자들이 들어간 번호를 선택하면 그만큼 행운이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중요한 계약서 작성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숫자들을 포함한 날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특정 숫자를 이용한 명상이나 기도법도 있는데 이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토끼띠의 유쾌살 기운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끼띠 여러분께는 이 내용이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쾌살 기운은 사람의 삶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유쾌살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쾌살은 전통적인 명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사람이 특정한 시기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장애를 의미합니다. 유쾌라는 단어 자체는 6가지 해로움, 즉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며 살은 이런 어려움이 사람에게 미치는 기운을 뜻합니다. 유쾌살은 주로 사람의 운명 주기나 사주에서 나타나며 특정 시기에 이러한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왜 토끼띠가 유쾌살 기운을 받는 걸까요? 이는 토끼띠의 특유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토끼띠는 온화하고 섬세하며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성향이 때로는 유쾌살 기운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외부의 변화나 갑작스러운 사건에 민감한 토끼띠는 유쾌살 기운이 나타날 때 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쾌살 기운은 특정 시기에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토끼띠는 매년의 운세나 특정 달의 운세에서 이러한 기운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 주의해야 할 점은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유쾌살 시기에 이러한 일을 진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맺는 일은 당장의 이익보다도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유쾌살 기운이 작용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결과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나 집을 새로 구하는 일 역시 이 시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인데 유쾌살 기운이 작용할 때의 결정은 안정감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나 새로운 집을 구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유쾌살 시기를 피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쾌살 기운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유쾌살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에는 중요하고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계약이나 이사 외에도 결혼, 사업 시작, 큰 투자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6회살 시기에 내린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6회살을 피하기 위한 특별한 의식이나 기도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간단한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토끼띠는 감정적으로 민감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 내면의 불안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특정 신성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는 것도 육해살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고 육해살 기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육해살 시기 동안의 건강관리법도 중요한데요.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육해살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통해 몸을 풀어주고 자기 전에 명상이나 독서를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육해살 시기에 닥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육해살 시기 동안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쉽게 불안해지거나 걱정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을 멈추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시기 동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육해살 기운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갈등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긴다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억지로 피하려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해살 기운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방법도 알아봅시다. 육해살은 우리의 삶에 도전과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오히려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나 학습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육해살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육해살 기운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토끼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육해살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통해 더욱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더 큰 성공과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이번엔 토끼띠의 나이별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어떤 운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토끼띠의 어린 시절은 성격 형성기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토끼띠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안정된 성격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토끼띠 아이들은 섬세하고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요. 또한 학교 생활에서의 또래 관계도 중요한데요. 친구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토끼띠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자신감을 키우고 학습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평생 동안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기는 토끼띠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직업 선택과 초기 커리어가 큰 역할을 하죠. 토끼띠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한 직업 선택이 필요합니다. 토끼띠는 섬세하고 타인과의 협력에 강한 면모를 보이므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력이 약한 부분은 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히 숙고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인간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 연애, 결혼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토끼띠는 평화를 사랑하는 성향이 강해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과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의 관계에서 작은 오해를 풀기 위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청년기는 도전과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가 있을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중년기에 접어들면 커리어와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이 시기는 이전에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감을 찾는 시기입니다. 특히 토끼띠는 협력과 조화에 강한 성향이 있어 팀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장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신중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테크나 투자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중요성도 이 시기에 더욱 부각됩니다. 가족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띠는 가족 간의 조화와 화합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어 가정 내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년기에는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는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며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재정적인 준비는 물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혜와 조언의 역할이 큽니다. 가족과 사회에서의 역할이 변화하는 시기이지만 그 가치 역시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족에게 지혜를 나누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멘토링 활동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계획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친구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토끼띠의 인생을 보다 긍정적으로 살기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부드럽고 섬세하며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성향을 극대화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만의 장점을 활용하여 커리어와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팀워크가 중요한 직장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토끼띠의 경우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결단력이 부족한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성향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꾸준한 자기 성찰과 훈련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스스로를 믿고 과감히 나아가는 훈련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결정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삶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토끼띠는 성실하고 계획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장점을 살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토끼띠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띠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잘 계획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토끼띠로서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을 극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서 이 좋은 내용을 많은 분들과 나누어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